어느 꼬마가 바닥에 있던 물건을 발로 걷어찹니다. 옆에 있던 어른은 꼬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버릇없는 녀석이라고 아주 야단을 치죠. 꼬마는 점점 더 버릇없게 굴었습니다. 이 꼬마가 시끄럽게 떠들자 또 다른 어른은 꼬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녀석, 이렇게 혼을 냈죠. 그러자 꼬마는 더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어른들은 꼬마가 어린아이들을 못살게 굴면 세상에서 가장 심술궂은 아이라고, 그리고 동물을 괴롭히면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방을 어지럽힌 꼬마는 세상에서 가장 뒤죽박죽인 아이가 되었고, 몸을 깨끗이 씻지 않자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어른들은 아이를 손가락질합니다. 이상하게도 근데 아이는 어른들이 말한 그대로 점점 더 심술궂고 사납고 뒤죽박죽이고 더러운 아이가 되어갑니다. 결국 모두가 그 꼬마를 가리키며 한 목소리로 외치죠. 세상에서 제일 가는 말썽쟁이로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에두아르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의 주인공 에두아르도의 이야기입니다. 에두아르도는요,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망나니로 자랍니다. 에두아르도는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길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찹니다. 근데 그 화분이 흙 위에 떨어져요. 이때 곁에 있던 어른이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정말 예쁘다는 칭찬과 함께 다른 식물들도 좀 더 심어보라고 권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에두아르도는 정말로 식물을 기르기 시작했고 그 일을 잘 해냅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에두아르도에게 앞다투어 정원 손질을 부탁할 만큼 멋지게 해내는 거죠. 신기한 일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개를 괴롭히기 위해 물을 끼얹었지만 개 주인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듣는가 하면 어린아이를 밀다가 우연히 목숨을 구하기도 합니다. 에두아르도가 어떤 행동을 하던 어른들은 칭찬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에두아르도는 동물들을 상냥하게 보살피고 어린아이들을 다정하게 돌봐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릴 적 어른들이 했던 말대로 말썽쟁이가 되었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어른들이 했던 말처럼 좋은 사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사람들은 입을 모아 또 이렇게 말하죠. 에두아르도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라고요. 에두아르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어른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시선에 따라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에두아르도는 정말 못된 아이일까요? 그 해답은 에두아르도는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꼬마야 라는 책의 첫 문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는요, 분명하게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의 아이이기 때문에 보통의 아이들처럼 그냥 때때로 물건을 걷어차고 떠들고 다른 아이나 동물들에게 심술궂게 굴기도 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아이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에두아르도에 대한 이 어른들의 평가는 너무 단호하죠. 에두아르도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거나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버릇없는 아이, 사나운 아이, 더러운 아이 등으로 너무 강력하게 비판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것.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걸 꼬리표 달기 내지는 명명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다는 듯이 하나의 이름을 붙여버리는 순간 그 말은 아이의 뇌리에 박혀버리죠. 이렇게 한마디로 꼬리표가 달리면, 그것도 부정적인 꼬리표가 달리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는 동안 그 꼬리표를 떼어내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이 뭐 대수라고, 누가 날 어떻게 부르든 무시하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른의 입장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마음대로 붙인 꼬리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너는 이런 아이야 라고 단정 짓는 순간 아이는 내가 그런 아이인가? 나는 그런 아이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확장합니다. 아이에게 존재하는 무수한 가능성들은 어두운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아이는 스스로를 단어 하나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남이 판단한 자신의 모습대로 행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하는 말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말은 참 던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서운지도 모릅니다. 어른들은 무심코 이런 애를 어디다 써? 아유, 얘처럼 유별난 애는 또 없을 거야. 쟨 잘 크긴 글렀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면,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로 그 어른들의 눈에는 그런 모습만 보입니다. 꼬리표는 달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말썽쟁이 에두아르도의 행동은 사실 그 이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건 걷어차고 개나 어린아이를 괴롭히려고 한 것, 예전과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한 어른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지죠. 보통의 아이 에두아르도는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가 되었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는 이거. 어른 때문 아닌가요? 어른의 시선 때문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들었던 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언어폭력은 이렇게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죠. 마음에 남은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아물지 않고 때로는 대물림되기도 합니다. 엄마한테서 험한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었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이렇게 말하며 괴로워하는 엄마를 저는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고운 말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은 마음과 다른 말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한다며 아이에 대한 죄책감에 펑펑 우는 거죠. 자신도 겪었던 만큼 누구보다 자기 아이의 아픔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위로할 수만은 사실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 엄마에게 고운 말을 연습하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언어 습관, 이런 말이 있듯이 말이라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그 언어 습관에 따라서 고운 말을 쓰지 않으면 내 안에 있던 상처 많은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또 한 가지 그녀에게 당부한 건 혹시나 아이를 질책하게 될지라도 아이에게 꼬리표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너는 뭐뭐한 아이야. 이렇게 섣부르게 정의 내리는 말은 늘 조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긍정적일 때에도 아이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더불어 했습니다. 착한 아이라고 칭찬받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기대에 어긋날까 봐 자기 속내를 온전히 털어놓지 못하고 이렇게 아파하는 경우, 그게 여기에 해당하죠. 어른들의 말이, 그 중에서도 부모의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안다면 결코 아이에게 함부로 말을 던질 수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힘이 아직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말해준 대로 판단하고 누군가가 심어준 대로 생각을 하죠. 부모들이
당신의 아이들을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온갖 애를 쓴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아이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건 그저 부모의 따스하고 진심 어린 말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